네, 안녕하세요. 클레어와 비바가 제공하는 코인 투자 길잡이 교육 진행을 맡고 있는 비바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게 된 계기는요. 먼저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차트 브리핑을 드리다 보니까 과연 뭐 초보분들께서 이 흐름을 지금 다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뭐 물론 차트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굳이 이미지 첨부를 제가 하지 않더라도 뭐 제가 드리는 이제 말씀이나 설명 내지는 용어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시기가 뭐 어렵지 않겠지만 초보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브리핑만으로 전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점들이 그게 왜 중요한 건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 영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교육방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앞으로 제가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영상을 첨부해서 차트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서는 저희 교육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또 이제 응용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앞으로 좀 자주 교육 신청하신 분들께 드릴 거고요. 예, 무료방 분들께서도 뭐 제가 중요하다 싶은 시점에는 가끔씩 이렇게 영상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일단 살펴볼 게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일봉 차트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상황 몇 가지가 첫째, 이 대하락 추세선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그 대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근 2만 불을 찍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은 한 번도 그 지점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뭐 분석가들마다 대하락 추세선, 대하락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선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선 위로 뚫고 올라가면 하락장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으면 여전히 하락장입니다. 과거에 이제 두 번 돌파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돌파했다 싶은 순간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다시 밑으로 내려갔던 거의 이유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일단 지금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대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아주 나쁜 적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적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군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비트코인 상승 추세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 거는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깨졌어요. 그렇지만 이 파란 색깔 상승 추세선은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고요. 우리가 6,000불을 찍었을 때 요날 약간 밑으로 꼬리가 뚫리긴 했지만 결국 이 상승 추세선이 지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든든한 지금 이제 방어선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선을 가장 크게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삼각형 3개를 그려놨는데 사실 이 왼쪽 어깨 부분을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넥라인 부분에 맞춰서 그리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하면은 요 넥라인을 마지막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돌파를 하면 어느 정도 리테스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에 성공을 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하면 강한 상승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지점에서 그 통과를 살짝 했지만 결국 돌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요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실패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이 이어져 나오면서 쭉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대하락 추세선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
이게 한번 넥라인 돌파의 우측 어깨가 실패하면 요 패턴은 이제 깨진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아직도 이 패턴은 깨지지 않았다. 우측 어깨가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요. 우측 어깨를 새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이제 이 돌파에 실패했던 지점은 돌파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한번 넥라인의 완성을 이룬 지점이고, 이제 요 머리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우측 어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요 역헤드앤 숄더 패턴에 따르면 뭐 요때가 될지 내지는 요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어쨌든 우리는 다시 상승을 해서 요 넥라인 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성공을 했을 경우엔 그 위로 상승을 할 거고요. 그래서 몇몇 분석가들이 지금 현재 3월 말에서 4월 초쯤 해서 비트코인이 13,000불 단계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주요 이론적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흐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좀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삼각형의 모형을 좀 지워 놓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이제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 시점을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쌍천장이라고도 하고 더블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더블탑 패턴의 전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때와 요때의 고점이 서로 거의 동일하죠. 이렇게 두 번의 천장을 찍었을 경우에 이제 여기 좀 삼각형으로 패턴을 더 그려봐야 되는데, 제가 뭐 여기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밑으로 내려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을 보통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요 정도쯤을 이제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 부근에서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요 9,300 정도입니다. 9,300 정도고, 보통은 더블탑을 이제 찍고 나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또 분석가들마다 이제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넥라인을 일단 상향 돌파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탑 패턴의 하락 패턴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 움직임이 좀 괜찮아요. 그걸 상향 돌파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하락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200 방어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가로 지지선으로 과거에 매물대가 여러 번 중첩되어 있었던 지점이나 뭐 이제 거래량이나 이제 중첩 횟수를 봤을 때 저는 8200 정도가 일단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우리가 지지 저항을 판단할 때 가로선만 갖고 판단하는 경우는 굉장히 초보적인 판단입니다. 보통 가로선으로 지지저항 그을 줄만 아는 사람들이 차트 리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렇게 대각선입니다. 추세를 나타내는 선들이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 대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요때 계속 걸려서 지금 이제 저항선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요때도 좀 걸렸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대각선도 지지저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대각선이나 가로선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피보나치 비율로 어디까지 되돌림 조정이 되고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뭐 단순하게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추세기만 피보나치 상승을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굉장히 고도의 복잡한 피보나치 비율 계산법을 필요로 하는 하모닉 패턴 같은 그런 이제 측정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제가 되게 단순하게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만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되게 쉽게 최근에 가장 큰 저점은 지난 6,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근 12,000불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한 6,000불 가까이까지 했다가 여기 이제 11,800불 근처까지, 예, 거기까지 상승을 했죠. 요걸 봤을 때 피보나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0.618과 0.382입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왔을 때 이 0.382선
부분까지 많이 이제 지켜줬어요. 많이 지켜줬습니다. 이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느 위치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예상이 됐었냐면 저는 8200을 본 이유가 0.618이 8201이에요. 제가 여기 찍어놨던 8201 지지선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기존 그어졌던 지지선으로 보거나 내지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중에서 0.618 지점 중요한 지점을 놓고 봤을 때 그 두 곳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8200이 앞으로 우리의 생명선이 되어줄 굉장히 중요한 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보면서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200이 무너지는 순간 아, 큰일 났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승 추세선이 지켜주기 전까지, 지지해주기 전까지는 급격한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200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저께 계속 8200이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가? 요 0.82 지점 있지 않습니까? 요 되돌림 지점. 여기서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고선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되돌림 저항 구간 내지는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0.382, 9,572불 지점, 지금 9,611이죠? 그 언저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지금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저항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돌파를 했을 경우엔 요 저항 구간이었던 테스트 구간은 이제 우리의 지지 구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던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게 저항선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지선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꼬리가 좀 끌려 내려갔었는데 요 넥라인 조금 위에서 다시 쳐 올라갔습니다. 즉 이제 이 더블탑 패턴의 이제 넥라인이 지지선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시작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대하락 추세선 위아래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기로에 있고 다행히 급격한 하락이 왔었을 때 비트코인 장기 상승 추세선이 우리는 그걸 방어를 해줬었다. 한번 지켜줬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일단 이 노란색 넥라인까지는 다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세가 강하게 동반이 돼서 시세가 좀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내다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주요 구간들은 0.382 되돌림 지점에서 테스트를 열심히 진행 중이고 여기서 밀려나더라도 이 더블탑 패턴, 이번 하락을 이끌었던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 부분이 1차로 지지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8200 기존 지지선이자 0.618 되돌림 지점이 이제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차트 분석의 이해의 결과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브리핑에 대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하실 거고요. 한 가지 캔들 모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 일봉 캔들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교수형 패턴이 나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 이제 망치 모양인데 이걸 우산형이라고 해요. 우산형인데 이게 상승장에서 나타나면은 교수형, 영어로 행잉맨이라고 합니다. 목 매달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이제 부정적인 어감이죠. 즉 상승장에서 교수형 패턴이 등장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락이 이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버티는 것 같았지만 이제 이때 마침 또 맥라인 돌파에 실패를 하고 굉장히 이제 하락이 쫙 이어졌죠. 6일 동안 6연속 음봉이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 망치형 패턴이 등장을 했네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하락장에서 동일한 우산형 패턴이 등장을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시세의 반전, 상승으로서의, 그러니까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반전을 암시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확률은 이때보다는 좀 낮아요. 상승장에서 이게 나타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락이 옵니다만
하락장에서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상승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표와 캔들 모양상으로는 긍정적인데 최근에는 그걸 역이용해서 개미들을 털어먹는 패턴, 공격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한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일요일 날에도 여전히 음봉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망치형이 뜬 걸 보고 성급하게 진입했던 마진 트레이더들이 롱에 베팅을 했다가 많이 이날 좀 이제 그 청산을 당했어요. 반대로 어제는 이게 일봉이니까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봉으로 보면은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차트상 시그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락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낮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좀 하락할 것 같아서 여전히 8200 지지선이 지켜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마진 트레이더들이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이때 숏에 베팅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랬다가 어제 늦은 오후부터 저녁쯤 해서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일봉이 결국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숏에 베팅했던 분들이 또 다 마진콜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3비트 콜 당한 분도 계시고 6비트 콜 당한 분이 계세요. 솔찬히 손해들을 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상으로 긍정적인 걸 던져놓고 부정적으로 끌고 가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시켜놓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짓을 하냐면은 이게 비트피닉스에서는 일단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비트맥스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 떨어진다 쪽에 베팅하는 숏이 있고 올라간다 쪽에 베팅하는 롱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롱 쪽으로 유인해 놓고 숏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박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숏으로 유인을 해 놓고서 그 다음에 롱으로 확 추세를 바꿔버려 가지고 숏 뚝배기 깬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마진 트레이더들을 털어먹으면서 이 차트를 움직여 나가는 세력들은 얼마든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들이 전고점 2만 불을 회복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시체밭들을 다 뚫고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차트상에서 장난질을 쳐가면서 이제 롱과 숏 사이에서 수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일단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세력의 작전을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차트에서 드러나는 어떤 큰 흐름의 시그널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는 언제나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내린다면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횡보를 한다면 이 수렴이 언제쯤 끝이 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탈을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응 전략을 각각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아예 짤 수가 없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차트를 모르는 분들이 이 판에 들어와서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단 이 브리핑 드리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기본 큰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제가 드리는 설명은 오늘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방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일봉이 아니라 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단위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디테일한 시그널까지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육방을 통해서 학습하셨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고, 무료방 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기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영상 브리핑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차트 초보분들이 아닌 분들이야 뭐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봤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차트 초보인 분들께서는 이 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최근 비트 흐름에 대해서 더 이해를 깊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